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이정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제 자식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 김진성 씨가 저를 위해 기막힌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제 남편 김진성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환한 얼굴의 며느리 김미경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제 외동아들 김성진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늘 살갑게 저를 챙기고 남편에게도 극진한 효도를 하는 예쁜 며느리였죠. 그런 미경이가 무슨 일로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미경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몸보신 좀 하시라고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아버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서 들어오라며 미경이를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경이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건망증 같은 건 없으세요? 깜빡깜빡하는 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젊은 너희들도 가끔 깜빡하잖아.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뉴스를 보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 건망증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경이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저를 살뜰히 챙기는구나 생각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이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다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경이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깜빡하면 미경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제가 먹는 약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잠든 사이 제 휴대폰을 확인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성진이와 미경이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제가 밥을 먹다가 김치 반찬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미경이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유, 어쩌면 좋아요. 요즘 들어 부쩍 이러시네. 성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미경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미경이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치매라고 단정 짓는 것 같고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해.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미경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아마 당신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남편은 저를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경이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했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미경이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따라 나서며 어디 가냐고 묻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는 화분을 베란다에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가 다가오더니 화분을 빼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미경이는 저를 어린아이 취급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혹시라도 제가 흥분해서 치매 환자처럼 보일까 봐 꾹 참았습니다. 제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서랍에서 사라진 통장과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업무를 보러 가려다가 통장과 도장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혹시 통장이랑 도장이요? 미경이는 손에 제 통장과 도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니까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잃어버리실까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물건을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가다니.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미경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물건을 왜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 미경이는 제게 다가오더니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혹시 지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경이의 눈빛은 섬뜩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정말 치매 환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미경이는 계속해서 제게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이는 제가 잠들면 제 방에 들어와 제 머리맡에 놓인 물건들을 치우거나 위치를 바꾸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어제와 다른 방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어제도 제가 여기 놔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미경이의 행동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고 아들 성진이에게 이야기해도 미경이 편만 들었습니다. 성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괜히 그러겠어요? 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요즘 어머니가 좀 달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밤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저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뇌파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등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미경이는 의사 선생님과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미경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네요. 초기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요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경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멀쩡한데 제가 치매라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미경이에게 대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치매 아니야. 너 나 요양원에 보내려고 일부러 꾸민 거지. 미경이는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러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성진 씨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저는 미경이의 얼굴에서 섬뜩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 김진성 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미경이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설명하자 남편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이야기를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해결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아보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미경이와 성진이를 우리 집으로 부르자. 그리고 미경이가 당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자. 저는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것일까?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음 날 미경이와 성진이 부부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미경이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엄마 문제 때문이야. 미경이는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치매 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요양원 알아보신다면서요. 남편은 미경이의 말을 듣고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요양원 문제 때문이지. 그런데 말이야, 미경아. 너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니?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켜서 미경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미경이가 의사와 상담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미경이는 의사에게 제가 치매 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이상하세요. 물건도 자꾸 숨기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미경이는 영상 속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마치 제가 한 것처럼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영상을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미경이는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랐습니다. 성진이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경이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미경이의 반응을 지켜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왜 그랬어? 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거야?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몇 주 전부터 너를 의심했어. 당신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혹시나 해서 당신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리고 당신이 의사와 공모해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남편은 미경이가 의사와 나눈 통화 내용, 미경이가 요양원에 몰래 상담한 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 속 미경이는 요양원 관계자에게
제가 치매 환자이니 빨리 입소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요양원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미경이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성진이는 미경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김미경, 이게 다 뭐야?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꾸며? 미경이는 성진이의 말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성진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미경이는 흐느껴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경이의 사과를 냉정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죽이려 한 것이나 다름없어. 남편의 말에 미경이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성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성진아,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자랑 계속 살 거야. 성진이는 미경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경이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성진이의 말에 미경이는 고개를 들고 성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은 미경이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경아, 다시는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엄마를 괴롭히면 그때는 당신이 한 짓들을 세상에 전부 폭로할 거야.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경이는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가 떠난 후 저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진성 씨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괜찮아. 내가 당신 옆에 평생 있을게. 남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성진이도 미경이와 이혼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에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진이의 진심을 알기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치매 환자가 아니었을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에 걸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 미경이의 거짓말은 저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 아들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미경이는 왜 저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려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제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